자, 이번에는 명제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알아볼 건데,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합의 정의를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명제의 정의도 역시 따로 있어요.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명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집합에서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처럼 이 명제는 얘가 진짜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5라는 식이 있다라면 얘는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는 참이 되지. 근데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 되거든. 그럼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항상 말할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뭐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의 모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어, 소수이면 홀수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이거 명제입니다. 왜 참거짓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야. 소수이면 얘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조건입니다. 조건들이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명제를 이룬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인 집합이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의 진리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들만 모아놓은 거지. 2, 3, 5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홀수인 집합을 모아놔요. 그러면 3, 5, 7, 1, 3, 5, 7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만족하면 돼요. 뭐냐? 이 집합이 이 조건에 이 가정에 해당되는 P라고 보통 부르는데, 가정에 해당되는 조건이 결론에 해당되는 조건에 포함이 되면 명제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니까 이 둘이 포함 관계가 됩니까? 안 되죠.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P이면 Q라는 소수이면 홀수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야. 얘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걸 판단할 때는 다양한 또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명제가 어려운 거예요. 명제 이런 개념들은 쉬워요. 알았지? 그래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각각의 진리집합들을 찾아서 그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P라는 가정,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집합 관계를 보다 보면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걸 P라고 할게요. 얘를 만족하는 걸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면 Q가 성립하나? 안 하죠. 그죠? A의 원소가 다 B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여기 있는 요 원소들 때문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우리 집합 연산으로 뭐라 그래? A 차집합 B라고 하지.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을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립 안 하게 하는 얘다. 그래서 반례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 명제 볼게요. 소수이면 홀수다라는 명제가 왜 거짓이었어? 이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P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2, 3, 5, 7 이렇게 돼. 그 다음에 Q, 여길 Q라고 해볼게. 홀수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도 있고요. 15도 있겠죠. 이런 애들. 근데 P이면 Q가 성립 안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 때문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례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명제, 역, 대우, 그 다음에 필요충분 조건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명제의 역을 볼 건데, 역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이 명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제라고 치자. P이면 Q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그 명제의 역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 역은 뭐냐면 가정하고 결론을 뒤집는 거야. Q이면 P다. 그러니까 P이면 Q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가 무조건 참이다 거짓이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이유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집합으로 해석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P이면 Q가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합시다. 참일 때는 화살표 이거 두 개짜리 쓰거든요. 그러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집합이 서로 포함된다는 건 두 집합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얘는 진리집합이 Q고 P의 진리집합은 P잖아. 이거라고 할 수 있나요? 얘는? 아니죠.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Q가 P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근데 이제 명제의 대우는 뭐냐? 대우는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였다고 칩시다.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은 둘이 어때? 같은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포함됐다고 가정을 좀 할게요. 알았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P 집합이 Q 집합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걸 대우라고 정의하냐면 가정하고 결론이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이 되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부정을 설명 안 했는데 부정은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지? 뭐가 아니다라는 게 부정인데 그러면 Q가 가정 자리로 오면서 P가 결론 자리로 오고 부정을 할 때는 여기다 앞에 물결 표시 not이라고 붙여. not Q, not P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 이게 되는데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무조건 성립해. 왜냐하면 자 집합의 연산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P면 Q다. P가 Q에 포함된다. 그러면 P의 여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Q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야? Q의 여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무슨 관계겠냐 이거지? 반대예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당연히 P가 더 작으니까 여집합이 더 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집합 연산 자체에서도 알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서로 바뀌니까 가정 결론이 바뀌면서 부정이 되는 대우는 주어진 명제랑 운명을 같이 한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명제와 대우는 항상 같은 운명이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표충분 조건이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똑같은 P이면 Q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표현의 차이야.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자, 조건이 충분한 조건이냐,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P라는 주인공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P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얘는 지금 P이면 Q가 성립하죠.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뭐예요? P가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P가 Q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조건이 이미 충분하죠. P는 Q 맞죠? P는 Q에 소속된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Q는 있잖아. Q에 있는 원소들이 P가 되기 위해서는 Q는 P이기 위한 자 Q라는 원소는 둘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P에 속해 있거나 P에 속해 있지 않거나 그럼 조건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하겠네. 그지? 조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돼. 맞죠? 이해됐어요? 뭐 이거 외우는 방법들이 막 있죠. 근데 사실 예전에 방학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외울 정도의 실력은 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 단어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이 단어의 근원은 요거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쌤이 하나 예를 들어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한 기본 개념만 하는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체 사각형에서요. 자, 평행사변형을 조건 P라고 하겠습니다. Q라고 할게요. 그럼 평행사변형 집합이 있어.
자기의 마름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P라고 할게요. 그러면 P이면 Q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누가 되기 위한? Q가 되기 위한. 이미 Q에 속해 있어. 그러나 Q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더 필요하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조건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뭐 등등,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등등의 조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더 큰 놈, 결론은 필요 조건, 알았어? 가정은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출발하는 게 충분 조건, 화살표를 맞는 게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가 있겠죠. 짝수랑 2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P이면 Q인데 Q이면 P야.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애들 두 집합이 서로 아예 같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둘이 같다, 2의 배수랑 뭐 짝수 등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하는 사각형. 표현은 다르지만 집합이 같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 뭐 아니면 이런 것들 실수해서 뭐 많아, 겁나 많아, 이런 거 있잖아. 루트 x 제곱이 원소인 집합이 있어. x가 실수야. 그 다음에 집합 A 뭐 가정을 하면, P라는 가정을 하면 얘는 이걸 만족한대.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x야. 근데 둘이 사실 같은 거거든. 아예 그냥 둘이 집합이 같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불러요.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은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용어가 뭔지 몰라서 수업을 못 듣는 일 없어야 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내일은. 알겠죠? 다음 시간은 이렇게만 준비해 오세요.